복싱 경기 실전 전술과 공격 및 방어 기술. 키가 큰 상대와 경기할 때 자신보다 키가 큰 선수는 접근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전진하며 상대의 가격을 신속히 피하고 카운터 펀치로 가격한다. 만약 상대방의 안면 위치를 점유했을 때에는 연속 공격을 하면서 급소에 강타를 가하도록 한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면 그만큼 접근하여 균형을 잃도록 만든다. 피로해졌을 때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은 금해야 한다.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 몸을 웅크리고 빠른 템포로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해오는 선수에게 어떠한 전법으로 저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대에게는 정확한 스트레이트 또는 카운터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상대가 균형을 잃었거나 지쳤을 때 유리한 타격을 가한다. 이때 어퍼컷은 가장 유효하고 타격이 큰 가격 중의 하나이다. 러셔와 경기할 때 돌진해오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하거나 잽으로 견제하면서 강한 스트레이트를 가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선수에게는 턱, 복부에 대한 방어 자세가 중요하며 상대의 연타를 스텝이나 방어 기술로 막고 에너지를 소모시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을 사용한다. 레프트 잽을 잘하는 선수와 경기할 때 레프트 잽을 잘하는 선수와 경기할 때에는 몸의 자세를 낮게 하여 슬리핑, 더킹, 위빙 및 사이드 스텝으로 방어하면서 훅 또는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 상대가 계속 가격해오면 크로스 카운터 블로로 역공격의 기회를 가진다. 슬러거와 경기할 때 어느 가격이나 두 손 모두 강한 펀치를 소유한 선수가 있다. 이러한 선수는 대개 훅이나 스윙으로 가격해 돌진에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상대와 경기할 때는 가격 거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 상대가 가격해 들어오면 백스텝이나 록 어웨이, 돌려치기 백스텝 또는 왼발을 축으로 오른발을 90이동하면서 훅으로 가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저지한다.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발놀림을 신속하게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가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운터 블로를 잘하는 선수와 경기할 때 반격을 위주로 하는 복서는 매우 위험한 상대자이다. 그의 반격을 받지 않으려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특히 그가 기다리고 있는 동작에서 페인팅 모션을 쓰지 말고 타격하도록 유인한다. 반격 위주의 복서에게는 균형을 잃게 만들어 가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링에서의 전술. 작전 선수의 체격, 스타일, 체력, 공격과 방어 기술의 다양함, 그리고 선수의 특성에 맞게 트레이닝 계획을 짜야 한다. 자신의 전략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복서가 유능한 복서이다. 리듬 복서는 그의 체력 수준과 스타일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리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격 템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리듬을 깨고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선수는 공격 기술이 둔해지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허점이 많이 노출된다. 패턴. 기회를 만드는 것은 경기 운영의 기술이다. 만들어진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득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즉 카운터나 카운터의 공격으로 목표 지점을 가격함으로써 득점할 수 있는 것이다. 공격 형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 이는 각기 다른 것으로부터 자연히 개발되는 것이며 복서 개인의 운동 속도나 능력에 따라 간단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공격 목표 지점을 가격하는 리드나 콤비네이션 카운터 방어를 하다가 기회가 생길 때 가격하는 펀치나 콤비네이션 카운터 공격. 상대방이 리드할 때 행해지는 공격으로 방어 동작 없이 상대방을 가격한다. 드로잉. 드로잉은 상대방보다 앞서 생각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예측된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목표 부위의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카운터를 주로 하는 복서나 가드를 깊게 하며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상대 선수는 공격을 할 때 카운터나 카운터 공격 목표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로잉은 페인팅과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을 유인해냄으로써 상대방 공격 시 수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위한 복서의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하다. 상대방 돌리기.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에 짧은 잽을 넣는다. 오른쪽 글러브의 바닥을 이용하여 회전하며 상대방의 팔꿈치가 몸을 스치게 한다. 공격선의 밖으로 나가 레프트 훅이나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반겨할 준비를 갖추고 발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왼손잡이 사우스파우 선수와 경기할 때 연습 경기에서는 거의 오른손잡이끼리 경기를 가짐으로써
오른손잡이에 대한 공격 및 방어 기술을 터득하게 되므로 실제 경기에서 왼손잡이와 경기하면 매우 곤란하게 된다. 왼손잡이 선수는 상대의 오른편부터의 가격에 약하고 오른손잡이는 왼편부터의 가격에 약하다. 그러므로 자기 상대방의 강한 쪽의 가격에 대해서 몸의 허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대의 가격을 방어하는 데 더욱 곤란하다. 왼손잡이는 왼쪽 가격을 유효하게 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왼편으로 돌면서 상대의 왼편 가격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대의 스트레이트를 대각선 스텝으로 피하면서 상대의 복부나 턱을 가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와 싸울 때는 왼손잡이가 먼저 공격하게 왼쪽 방향으로 돌아 왼손잡이의 왼손 가격을 멀리하며 왼손잡이가 먼저 스트레이트로 공격하면 대각선, 백스텝 또는 더킹 등으로 방어한 후 스트레이트나 옆구리 어퍼컷, 훅 등으로 가격하면 적중될 확률이 높다. 왼손잡이와 효과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상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웃사이드 잽을 던질 때 상대방을 끌어낸 다음 왼손잡이의 잽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시야 밖에서부터 서탭을 밟으며 잽을 넣는다. 복부나 앞면으로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던질 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오른쪽 안쪽에 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재빨리 움직인다. 가능한 레프트 크로스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도 롱 라이트 글러브를 신속히 들어 올려야 한다. 라이트 훅을 던질 때 페인트를 활용하여 사우스포의 라이트 훅에 대한 카운터를 던지도록 한다. 상대방의 라이트 훅 안쪽에서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가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왼손잡이의 단단한 수비에 대해서 예측해야 한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카운터가 앞면으로 올 때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리딩 글러브를 제침으로써 상대의 균형을 잃게 하고 이때 반대로 라이터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앞면에 던질 수 있다. 레프트 크로스를 던질 때 사우스포의 안쪽으로 들어간 후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반격한다. 뒤를 이어 레프트 훅을 앞면으로 혹은 복부에 가격할 수 있다. 공격 기술. 공격 기술의 기본적 가격 방법에는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잽, 스윙의 5가지 방법이 있다. 모든 가격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 그 몸의 움직임은 발의 킥으로부터 시작하여 허리의 회전과 어깨의 회전 그리고 스피드 있는 주먹의 움직임 등의 순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팔꿈치는 옆구리에 가능한 밀착시켜야 하며 타격하기 이전에 겨드랑이로 올리든가 몸 옆에 선으로부터 뒤로 한번 당겼다가 가격해서는 자신이 의도하는 가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격하지 않은 쪽의 손은 항상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공격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펀치력은 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발의 위치가 나쁘면 효과적인 펀치가 되지 못한다. 힘은 가상의 축을 중심으로 몸을 회전시킴으로써 발휘된다. 팔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전달한다. 스트레이트 가격 시에는 손바닥이 마루바닥에 향하도록 가격이 끝나기 직전에 회전시킨다. 오른손으로 가격할 때는 왼손은 방어 자세를 취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가격한 팔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방어 자세로 돌아온다. 가격을 하지 않는 손의 위치는 공격에서 득점하는 동안 수비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모든 펀치는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가속되어야 한다. 1. 스트레이트 AI 여러 가지 복싱 경기 기술 중에서 스트레이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다리, 허리, 어깨가 3일체가 되어 주먹을 체중에 싣는 공격 방법으로 스트레이트는 공격 기술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 정확하며 또한 유효한 가격이다. 스트레이트는 주로 중거리, 장거리부터의 공격용이지만 접근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주먹은 목표에 맞았을 때까지는 가볍게 쥐며 맞는 순간에 꽉 쥔다. 타격은 최고의 스피드로 가해야 하고 타격하고 나서는 신속하게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앞면 라이트 스트레이트 라이트 AI 상체를 크게 회전시키는 자세를 이용한 가장 강력한 가격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른쪽 주먹은 목표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후 빠르게 방어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왼쪽에서의 페인트 가격 또는 왼손 잽 가격 후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가격하는 것이 좋다. 라이트 스트레이트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카운트 펀치이고 콤비네이션의 한 부분이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탐색하는 오른손을 위해서 상대의 방어 자세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만약 앞으로 전진해오는 상대편 선수의 이동이 있다면 그때의 펀치 효과는 이미 발생된 힘과 공격자의 운동량에 의하여 펀치력은 더욱 증가된다. 이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은 짧은 오른손 가격이 전통적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뒷다리를 펴고 엉덩이를 힘껏 비틀며 어깨를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팔을 뻗치는 순서에 의해서 시작된다. 체중은 왼쪽 발의 앞쪽으로 옮겨진다. 고정된 왼쪽 옆구리는 전체 동작 동안 경첩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굽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오른팔은 다리와 엉덩이와 어깨에 선회할 때까지 힘을 푼 상태를 유지한다. 표적을 넘어선 부분을 맞추도록 겨냥하면서 마지막 10 정도 남기고 팔을 가속시킨다. 목표에 닿는 순간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허리, 어깨와 일직선이 되며 체중은 완전히 왼발에 옮겨져야 한다. 왼손으로 왼쪽 앞면을 방어하고 상체는 팔꿈치로 커버한다. 타격 후에는 재빨리 원상태로 돌아간다. 나 복부 라이트 스트레이트 AI 라이트 바디 복부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상대의 앞면, 방어를 흐트러뜨리거나 앞면으로의 레프터 스트레이터 후 가격 및 다시 카운터로서 사용된다. 뒷다리를 구부림으로써 어깨를 공격선상에 놓을 수 있도록 몸통을 낮춘다. 뒷다리의 추진력, 폭발적인 몸의 회전, 팔을 곧게 뻗어 힘을 얻을 수 있다. 가격 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앞쪽 발에 체중을 옮긴다. 거리 조정을 할 때 N은 앞발을 움직이도록 한다. 표적 범위가 되는 왼쪽 옆구리를 왼쪽 글러브와 팔로 가까이 방어하고 왼쪽 어깨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 뒷다리를 펴고 몸통 동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른쪽 팔에 힘을 뺀다. 그리고 표적을 향하여 팔을 빨리 내민다. 팔을 곧게 뻗을 때 손바닥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주먹을 안쪽으로 돌린다. 표적을 정확하게 겨냥하면서 마지막 몇 인치 남은 곳에서 팔을 가속시킨다. 가격 후 오른팔을 재빨리 원상태로 돌아오게 한다. 이 훅은 롱훅과 쇼트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롱훅은 장거리와 중거리에 쓰여지고 상대편과 접근을 피하고자 할 때 혹은 공격 전에 상대방의 방어를 흐트리고자 할 때 사용한다. 롱훅 시에는 팔을 거의 쭉 뻗쳐서 때린다. 쇼트훅은 기본적인 가격 중에서 가장 유효성이 높은 기술의 하나이다. 팔을 팔꿈치로 깊이 구부리고 가격의 스피드와 강한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금씩 뻗으며 가격토록 한다. 이것은 접근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격 방법이다. 그가 앞면 레프트 훅 우수한 선수로서 선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레프트 훅이다. 앞면 레프트 훅의 역할은 받아치기 펀치로서 재배에 의해 만들어진 상대 방어의 흐트러짐에 대해 계속적 가격을 실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격 기술이다. 주먹이 상대편에게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상대의 공격에 대한 신속한 반격으로 상대편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허술한 방어에 신속한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잽과 레프트 훅의 콤비네이션으로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다. 더불어 공격이 완료되었을 때 방어 자세를 취함으로써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팔을 구부려서 하는 펀치는 가드 밑으로부터 혹은 돌아서 상대의 시야 밖에서 가해질 수 있다. 앞면에 가해진 펀치는 상대를 가로질러 치는 레프트 펀치, 라이트 펀치 두 가지를 다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목 부분이나 몸통 근육으로 충격을 전달시킴으로써 상대 선수의 스피드를 약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가격은 오른발의 킥으로 시작해서 왼발의 체중을 옮긴다. 오른쪽 옆구리가 고정된 경첩같이 움직이면서 왼쪽 옆구리를 폭발적으로 돌리는 데서 힘이 나온다. 체중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다리로 옮긴다. 발목과 엉덩이, 어깨를 회전하는 순서로 팔을 내릴 수 있는 공격거리까지 이동시킨다. 힘을 빼놓은 왼쪽 팔을 가격할 동안 팔꿈치에서 90의 각을 유지한다. 표적이 되는 곳을 약간 넘어선 곳으로부터 몇 인치 남지 않았을 때 가속시키는 것에 의해서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낸다. 기본적인 레프트 훅을 위해서 글러브의 손바닥은 안쪽을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은 위로 하여 팔은 바닥 쪽으로 약 45 정도로 하여 휘두른다. 오른쪽 글러브는 오른쪽 어깨 앞에서 높은 위치로 유지해서 스트레이트나 훅, 카운터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3몸통 레프트 훅 바디 몸통에 대한 레프트 훅은 앞면보다도 목표가 아래쪽이 되므로 상체를 어느 정도 많이 구부려야 한다. 그 때문에 하반신으로부터의 반동이 자연스럽게 주먹으로 전해지게 됨으로써 가격의 강도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상체 및 왼쪽 어깨를 약간 낮춘다. 허리를 약간 굽힌다.
가격은 오른발의 킥으로 시작해서 왼발의 체중을 옮겨가면서 한다. 팔꿈치는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구부리고 허리와 어깨를 비트는 자세에 따라 조금씩 뻗치면서 상체를 오른편으로 회전시킨다. 동시에 왼손은 아래서 위로 움직이면서 팔꿈치를 올려서 목표까지 나간다. 4. 어퍼컷. 어퍼컷은 상대 선수의 몸통과 얼굴을 가격하는 기술로서 접근 거리에서 상대편이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거나 고개를 숙였을 때 가격하는 공격수단이다. 공격하는 방법과 목표에 따라 안면 및 몸통에 레프트 어퍼컷과 라이트 어퍼컷 등이 있다. 글러브의 안쪽은 자신의 앞면을 향하고 팔은 바닥과 90 정도를 유지하며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몸의 중심선을 따라 아래에서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날카로운 훅과 구별되는 동작 기술이다. 어퍼컷은 회전할 때는 압축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에 반해 훅을 칠 때는 수직축 주위에 돈다. 일반적으로 복싱 경기에서 훅은 단거리 타격에 사용되므로 작고 근육형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공격수단이다. 또한 어퍼컷은 효과적인 받아치기 펀치이기도 하다. 어퍼컷을 칠 수 있으려면 상당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상체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기술 향상은 신체적 결함을 교정시킬 때만이 발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연성은 가격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격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퍼컷의 향상 정도는 복서의 타고난 재질과 유연 운동에 의하여 향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통파 선수의 경우 연습은 우선 라이트 어퍼컷에 치중해야 한다. 이 기술은 엉덩이의 위치와 발의 이동 기술 습득에 따라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는 기술 습득 과정 중 방어 위치에서 가격하지 않은 손의 위치를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방어 위치는 압축 둘레에 돌 수 있는 위치에서 정해져야 하며 일단 기본적인 머리와 몸통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이 습득되면 다음은 어퍼컷을 칠 수 있는 거리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에 임해야 한다. 그 앞면 레프트 어퍼컷 레프트 이 가격은 상대가 앞으로 굽힌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행하는 기술이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향하거나 혹은 약간 측면 자세를 취한다. 왼쪽 어깨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민다. 왼손을 복부 옆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반원형으로 취한다. 가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구부리고 있던 무릎을 빠르고 강하게 펴면서 동시에 상체와 주먹은 목표를 향해 올린다. 목표의 너클 파트가 닿도록 한다. 이때 오른손은 오른쪽 앞턱과 오른쪽 몸통을 방어한다. 나 앞면 라이트 어퍼컷 라이트 이 가격은 상대의 방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혹은 상대의 방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공격하는 기술이다. 상대가 구부린 자세로 공격해 올 때에는 옆으로 후퇴하여 라이트 어퍼컷으로 가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엉덩이를 왼쪽으로 민다. 스텝 없이 하는 가격은 오른팔을 뻗는 것과 동시에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앞쪽으로 스텝하는 라이트 어퍼컷은 오른발의 킥으로 시작되어 체중을 왼쪽으로 옮긴다. 가격은 몸의 중앙선에서 시작한다. 주먹의 이동은 표적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때 방어하는 글러브는 얼굴 앞에 둔다. 잽 여러가지 가격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기술인 잽은 단순히 상대를 공격할 뿐 아니라 상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시키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앞면 레프트 잽 과거 잽을 왼쪽 스트레이트라고 불렀으나 스피드가 요구되는 현대 복싱에서는 보다 빠른 동작이 강조되어 명칭도 레프트 잽이라 부르고 있다. 기본 자세로부터 가벼운 풋워크로 움직인다. 그리고 왼쪽 어깨를 약 14 정도 몸의 중심부를 향하여 회전시킨다. 이 경우 허리나 발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어깨를 약간 회전시키는 탄력만으로 이동 후 가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 가격하고 주먹을 안쪽으로 트는 듯한 느낌으로 잽 기술을 행하여야 한다. 체중의 이동은 가격을 실시할 때에는 미끄러져 들어가 앞발에 의해서 이동시킨다. 뒷발을 미는 것과 동시에 몸통이 14쯤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힘이 나온다. 나 몸통 레프트 잽 바디 복싱 선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몸통 공격에 의한 득점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서가 목표 면적의 크기를 무시하는 것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상대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을 때 공격 기술을 발휘할 시간이 적으면 득점을 할 수 있는 몸통에 가격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상대 선수의 안면에만 공격 기술을 발휘하려는 경향에서 기술 사용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기술은 몸통을 공격할 수 있는 레프트 잽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가격은 키가 작은 복서가 상대 선수의 방어 자세 안쪽으로 파고들은 후에 도하는 것으로 상대 선수가 잽을 사용하지 못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위쪽 다리를 구부림으로써 자신의 어깨가 상대 선수의 목표선상에 놓일 수 있게 몸을 낮춘다. 어깨를 돌리고 뒤쪽 다리를 앞으로 펴줌으로써 힘이 얻어진다. 앞쪽 발은 가격하기 전에 앞쪽으로 미끄러뜨린다. 팔은 표적을 향해 뻗음과 동시에 손목은 글러브의 손바닥이 바닥마루를 향하도록 한다. 오른쪽 주먹은 오른쪽 턱 밑에 위치한 상태여야 한다. 6펀치의 응용 동작. 잽의 응용 동작. 정통파 복서의 레프트 잽과 사우스포의 라이트 잽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으다. 복싱에 있어서 잽이 가장 중요한 펀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다. 초보자에서부터 우수한 선수에 이르기까지 득점을 하는 펀치로서의 잽을 숙달시키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잽의 연습은 속도와 정확성과 스냅이 강조되어야 한다. 강한 펀치에 의존하는 복서는 폭발적인 펀치를 구사하기 위해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 잽을 사용한다. 속도와 힘에 있어서의 다양한 잽의 변화는 철저하게 연습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서의 기술에 있어서 잽이 행하는 유일한 역할은 결코 아니다. 다양한 역할로서의 잽의 이용과 연습 및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하는 데 있어서 잽의 가치, 특히 공격하기 전에 밀고 들어오는 힘 있는 복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방어 수단으로서 잽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수단이 된다. 상대의 가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페인팅으로 사용될 때 잽은 공격의 전환 또는 가격하는 손의 변형 따라서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훅의 응용 동작. 훅의 각도와 범위는 상대 선수의 동작 및 전술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기본적인 훅의 기술이 갖춰진 후 지도자는 선수로 하여금 거리와 각도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변형 동작을 개발해야 한다. 득점을 하는 펀치로서 훅의 역할은 크다. 경기 중에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않은 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복서는 많은 변형 동작을 익혀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펀치를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 스트레이트의 응용 동작. 각도와 거리의 실지 훈련을 하면서 오른손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식을 나타낸다. 레프트 훅과 라이트 스트레이트의 비교는 정통파 복서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확실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레프트 훅처럼 오른쪽도 각도와 거리에 있어서 변형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24에서는 머리 쪽으로의 라이트 펀치에 있어서 가능한 각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짧은 중간 긴 타격 거리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변형 동작을 만들기 위해 코치가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타격하는 데 있어서는 역학적인 원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힘 있는 펀치인 동시에 득점을 하는 펀치로 사용되어야 한다. 반복해서 기술을 연습하고자 하는 상황을 다양하게 인위적으로 선수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시합에서 복서가 변형 동작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는 상황 복서가 변형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복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 복서에게 요구된 변형 동작이 연습 시에 적절히 사용되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로프 쪽으로 후퇴가 나타날 것이다. 상대방의 왼쪽을 따라 움직이면서 아주 빠른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던질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적절한 연습을 통해서 복서는 기회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결정적인 오른쪽 주먹이 가능할 때 득점을 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카운터로 사용되는 오소독스 복서의 오른손 변형 동작을 보여준다. 그것의 가치는 카운터가 상대방의 공격선 밖에서 던져질 수 있고 그의 체중이가 격하는 주먹의 운동량을 더해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어퍼컷의 응용 동작. 어퍼컷은 근접 거리에서 아래에서 위로 수직이 되게 가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각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훅이 된다. 카운터로서 훅은 콤비네이션 펀치의 일부로서 올려치기의 거리는 근접 거리나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짧은 거리, 중간 거리, 긴 거리 등 공격 거리에 대한 변형 동작이 가능하다. 그림 3-25에서와 같이 어퍼컷 공격은 가격거리가 멀수록 양팔 사이의 각도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 선수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공격 기술이기 때문에 대외의 효과가 있는 가격 자세이다.
7. 공격 기술의 훈련 방법 방어 기술 복싱 경기는 공격과 방어가 상호 관련하여 진행되는 경기로서 공격과 방어 기술의 중요성은 실로 대등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싱을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분리하여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의 방어가 기초가 되어 다음에 공격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고 하듯이 공격이 동시에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복싱의 테크닉이라도 하는 것은 다양한 공격 전개와 상대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싱에서 방어란 단지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최대의 방어 후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공격 동작으로 전환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공격에 비하여 방어 기술의 습득이 의외로 어렵다. 이러한 방어 기술은 노력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발전이 적으므로 선수는 방어 기술의 습득 훈련을 등한시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가벼운 펀치라 해도 계속 머리와 얼굴에 맞고 있으면 뇌신경이나 신경이 둔화됨으로 해서 방어 자세의 흐트러짐과 동시에 상대의 강한 펀치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시합 과정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효한 공격의 기초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어의 동작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낭비하여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나아가 상대편 공격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선수는 여러 가지 방향 및 거리로부터 공격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의 다양한 공격과 여러 거리에서의 정확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방어 기술은 그 동작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블로킹, 슬리핑, 더킹, 패링, 스토핑, 스웨잉 또는 로고웨이, 엘보우, 블라크, 푸시, 어웨이 푸시, 어이 사이드, 스텝, 클린칭, 커버링, 콤비네이션, 디펜스 컴비네이션. 디펜스 1. 블로킹이란 상대 선수의 공격에 대해 선수 자신의 글러브나 팔꿈치 및 어깨를 이용하여 상대 가격 펀치를 방어하는 기술로서 무엇보다 상대 선수의 공격 기술 내용 및 격의 속도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블로킹은 중거리, 근거리에서의 거리를 두고 공격하는 상대 선수의 모든 가격에 적용되는 방어 기술이다. 이 슬리핑은 몸을 구부려서 상대 선수의 안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는 방법이다. 슬리핑은 상대 선수의 가격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은 상대와의 거리가 변하지 않고 양손은 비교적 공격할 수 있는 자세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리핑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동작이 시간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편을 헛손질하게 해서 그 순간 자신의 공격으로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더킹은 안면의 훅 스트레이트를 피하기 위한 기본적 방어 기술이다. 이 방어 기술의 목적은 상체를 재빠르게 구부려 상대의 가격으로부터 안면을 방어하는 데 있다. 더킹의 방법은 머리와 상체를 수직 또는 좌우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가볍게 무릎과 허리를 이용하여 구부려 안면이나 턱으로 상대가 공격해오면 상대 주먹 아래로 구부렸다가 바로 상체를 세우면서 반격할 수 있다. 더킹은 가격 궤도로부터 얼굴을 돌린 다음 공격하고 있는 손의 반대편으로 상체를 일으킨다. 그러나 복싱 경기에서 허리 이하의 더킹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면서 방어 기술을 전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킹한 다음 바로 기본 자세로 돌아와야 하며 반격을 위해 밸런스가 유지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킹으로 상대 가격을 피한 후 반격에는 더킹하면서 동시에 가격과는 방법과 더킹 후 몸을 일으키면서 가격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4. 패링이란 상대의 주먹을 가격 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목표에 맞지 않게 막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상대 선수의 공격 기술 중 스트레이트에 대해 쓰여지며 그 방법은 손바닥으로 상대편의 팔뚝이나 팔꿈치를 물리치는 것이다. 패링에는 두 종류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가격의 움직임을 안쪽 인사이드로 돌리는 패링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상대의 복싱 자세를 안쪽으로 향하게 한다. 또한 바크아웃사이드로의 패링은 그 반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으다. 패링에서는 방어나 반격을 위하여 다른 손을 자유롭게 해놓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제2의 가격을 주의해야 한다. 안쪽으로의 패링 경우에는 체중을 왼발 또는 오른발로 옮긴다.
그 이유는 다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인사이드 패링의 경우 상체가 안쪽으로 비틀렸기 때문에 카운터를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반격을 위한 유리한 복싱 자세로 되돌아갈 수는 있다. 바깥쪽으로의 패링의 경우 오른손으로는 상대의 손을 오른편으로 물리친다. 동시에 오른발의 킥으로 체중을 왼발로 옮긴다. 왼손으로는 방어나 카운터를 시도할 준비를 하든지 한다. 바깥쪽으로 하는 패링은 안쪽으로 하는 것보다 어렵다. 스토핑 스타핑 스토핑이란 상대 선수의 가격 전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블로킹보다도 빠른 판단과 동작이 요구되는 방어 기술이며 이 방법은 손바닥과 팔뚝으로 한다.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오른손 바닥으로 하며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왼손 바닥으로 스토핑한다. 이것은 상대편의 자유스러운 손에 의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것은 중거리나 근거리로부터의 훅, 어퍼컷에 자주 쓰인다. 이때 상대의 어깨를 주먹이나 팔뚝으로 밀어도 된다. 스웨잉 이 방법은 주로 상체를 뒤쪽으로 젖힘으로써 상대의 타격 범위에서 벗어나는 방어 기술을 말한다. 스웨잉은 타이밍과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여 가볍고 재빠르게 실시해야 하며 그 후에는 재빨리 타격을 위한 기본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스웨잉은 상대의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어 기술이다. 7. 엘보우 블록 엘보우 블라크 상대 선수의 몸통을 겨냥한 잽의 공격에 대해 팔꿈치로 막아내는 방어 기술이다. 상대의 잽을 방어하기 위해 상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틀어준다. 잽은 팔뚝이나 또는 한쪽 팔의 팔꿈치로 방어한다. 발은 멀리 두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가까이 유지한다. 만일 왼쪽 팔꿈치가 잽을 막았다면 오른쪽은 받아치기에 라이트 훅에 사용된다. 팔 푸시어웨이 푸시어웨이 이것은 안면에 대한 잽 공격의 방어와 기술이다. 푸시어웨이 공격법이 푸시백 공격으로 발전하려면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푸시어웨이를 습득하면 상대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다. 앞쪽 발을 공격자의 잽을 넘어선 곳까지 후퇴시키며 뒤쪽 발을 이끈다. 앞쪽 발은 경계 위치로 이동한다. 방어가 끝난 직후 상대편의 목표에 받아치기 위해서는 뒤쪽 다리를 앞으로 옮긴다. 9. 롤링 상대방의 가격 진행 방향에 따라 허리를 축으로 상반신이나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상대 선수의 가격을 피하는 방어 기술이다. 상대방의 스피드가 극히 빠를 때는 불가능한 방어 기술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 상체를 이완시켰다가 가격할 때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가하는 것이 좋다. 양훅을 가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어로 상대방 주먹의 방향을 살펴서 시간을 맞추어 복부나 안면에 반격하는 기회를 갖는다. 10. 사이드 스텝 모든 복선은 시합 중 방어의 수단으로서 혹은 공격 라인을 바꾸기 위해서 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을 자주 바꿈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 타이밍 및 거리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로프 근처에서 상대방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방향을 바꾸는 것은 복싱 경기 시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옆좌우로 신속하게 움직여주는 방어 기술이 매우 바람직하다. 11. 클린칭은 시합 중에 상대를 안거나 몸을 밀어붙여서 상대방이 가격하지 못하도록 록하는 방어 기술이다. 이것은 자신이 실패했을 때나 피로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호책으로 사용되는 방어수단이다. 복싱 경기에 있어 많은 클린칭은 경기의 박진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방법과 상대 펀치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에 의해 실시되는 클린칭은 매우 중요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클린칭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외관상 전투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 반칙이 되지만 단일 행동인 클린칭 그 자체는 반칙이 아니다. 따라서 복싱 경기에 있어서 펀치력과 이와 같은 방어수단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12. 커버링 경기 중 어떤 경우에는 연속 펀치를 허용할 때가 있는데 상대 선수가 갑작스럽게 훅과 어퍼컷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어려움으로부터 슬기롭게 벗어나야 한다. 이때 실시하는 방어 기술이 바로 커버링이다. 커버링의 1차적인 목표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산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 위치로 다시 전환하여 상대방의 공격 목표점을 되찾는 것이다. 가능한 적극적인 공격 수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공격 전환 행동은 로프로부터 떨어지거나
또는 방어 후 바로 반격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콤비네이션 디펜스 컴비네이션 디펜스 기능이 우수한 선수의 방어 동작은 대체로 그 동작의 정리와 움직임, 속도, 방향 등이 자연스럽고 조화 있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우수한 선수의 디펜스를 분석해보면 그 방어 동작은 여러 개의 방어 기술의 결합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콤비네이션 디펜스의 기초로서 먼저 여러 각도에서의 스텝을 포함한 스웨잉이 있다. 이 스웨잉은 손의 방어 동작 블로킹, 스토핑, 패링과 상체 두부 포함의 방어동 작슬리핑, 더킹을 동시에 연결시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디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른편을 방어할 경우 오른편으로의 스웨잉을 사이드 스텝과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손 블로킹으로 연결시킨다. 스웨잉 백의 경우 오른 손바닥의 블로킹으로 연결시킨다. 안면의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손바닥으로 인사이드 패링할 때에는 오른쪽 스텝이나 왼손의 블로킹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모든 방어 동작은 기본적인 방어 동작인 동시에 상대 선수의 가격을 피한 후 곧바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14. 방어 기술의 훈련 방법. 방어 기술의 습득은 공격에 비해 그 영역의 폭이 깊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의외로 까다롭다. 그러므로 특히 초보 단계에서부터 공격과 병행하여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어 훈련을 소홀히 했을 경우 머리나 얼굴에 많은 펀치를 허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뇌신경계통에 가해지는 충격이 쌓여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합중 시존 불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개 방어 훈련을 전혀 무시한 타입의 선수에게 흔히 볼 수 있다. 반대로 테크닉과 스피드를 주로 한 기 교파 복선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으며 일반적으로 복싱 선수로서의 생명도 오래 가는 경향이 있다. 방어 훈련은 자기의 몸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기술이다. 그러한 만큼 여러 종류의 방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3. 복싱 경기 기술의 훈련가. 복싱의 연결 기술 1. 안면 공격 스트레이트. 잽에 대한 방어 기술. 복싱 경기에 있어서 공격 기술도 중요하지만 방어 기술도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방어 기술은 상대편의 공격을 실패로 끝나게 하고 방어자로 하여금 흐트러진 상대 선수에게 바로 카운터를 날릴 수 있게 한다. 모든 복싱 선수들에게 공격 기술 훈련을 시키려면 가능한 넓은 범위의 수비 기술 훈련도 병행한다. 리치가 짧은 복서의 경우 어떤 때는 상대의 긴 리치 안쪽으로 파고드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키가 작은 복서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선수와 경기를 갖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지도자는 선수의 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어 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블로킹 수비자는 오른손을 잽의 선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오픈 글러브로 잽을 잡는다. 스피드와 파워가 있는 스트레이트나 잽일 경우 자신의 글러브가 얼굴에까지 밀려나가는 위험성이 있다. 이때는 하체의 발놀림에 의해 약간 뒤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펀치력의 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 공격 선수의 공격을 피하고 바로 받아치기를 하기 위한 동작이다. 왼손은 항상 상대 선수의 가격에 대해 받아치기 준비를 할 자세로 있어야 한다. 나 인사이드 패링. 인사이드 공격하는 잽은 바깥쪽으로 돌려진 오른손 손바닥이나 또는 손등에 의해서 방어될 수 있다. 발을 왼쪽으로 미끄러짐으로써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키가 작은 선수가 받아치기를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이드 패링을 이용하여 방어자가 공격자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는 공격 선수의 오른쪽 주먹의 방어 위치를 잘 살피고 행동하여야 한다. 타 푸시 어웨이 푸시 어이. 상대방의 선제 공격 시에는 먼저 뒷발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한 뒤 앞발을 이용하여 몸을 뒤로 옮긴다. 몸은 이완되어 있지만 상체는 받아치기를 준비하며 동시에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방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정거리로부터 갑자기 몸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앞발을 이용 균형 잡힌 방어 자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슬리핑 아웃사이드 슬리핑 아웃사이드 마이너스 슬리핑 아웃사이드 동작은 체중을 오른쪽 발로 이동시킨다. 무엇보다 자세의 균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거나 오른쪽 어깨를 가볍고 빠르게 내림으로써 상대 선수의 잽을 왼쪽 어깨 위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슬리핑 인사이드 마이너스 체중을 오른발에 옮긴다. 마이너스 허리와 왼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어깨를 약간 왼쪽으로 내림으로써
상대 선수의 잽을 오른쪽 어깨 위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방어 후 공격을 위해서는 어느 손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어 자세 시 힘을 빼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더킹 방어자는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상대 선수의 공격하는 잽 아래로 자세를 낮춘다. 눈은 상대 선수의 가격이 가드와 머리 위를 통과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글러브는 아주 높게 유지하고 팔꿈치는 몸통을 방어한다. 받아치기를 시도할 때에는 어느 손으로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몸통 잽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지도자가 신중하게 분석하여 훈련에 임해야 한다. 어떤 기술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에게 맞는지 결정해야 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 라는 변수도 첨가하여 방어 기술을 계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상대 선수의 가격 몸통 가격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기술 빠르게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에게 주문하고 훈련함으로써 방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웃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방어자는 왼쪽으로 상대 선수의 펀치를 피하면서 상대 선수의 공격이 왼쪽 손 푸시어웨이 푸시, 어이 목의 안쪽이 닿도록 방어한다. 공격 선상의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방어자의 뒤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옮긴다. 턱을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역습을 노려야 하며 이때 오른쪽 글러브와 왼쪽 어깨를 이용하여 방어할 수도 있다. 엘보우 블록 블라크 상대 선수의 잽을 방어하기 위해서 허리를 이용하여 몸통을 돌린다. 잽은 방어 선수의 팔뚝이나 또는 한쪽 팔의 팔꿈치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 이때의 발은 멀리 두며 팔꿈치는 옆구리에 가까이 유지시킨다. 만일 왼쪽 팔꿈치가 잽을 막았다면 오른쪽은 받아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 푸시 어웨이 푸시, 어이 앞쪽 발은 공격 선수의 잽을 피하기 위해 공격 범위를 넘어선 곳까지 뒤로 이동시키고 뒤쪽 발을 당긴다. 앞쪽 발은 경계 위치로 이동한다. 푸시 백 행동을 한 상대편의 공격에 대해 받아 치기 위해서 뒤쪽 다리를 앞쪽 발 쪽으로 옮긴다. 3안면 스트레이트 방어. 더킹 공격자의 오른쪽 손목이나 팔뚝에 방어자의 글러브 안쪽을 맞대어서 상대방의 주먹이 오른쪽 어깨 위로 비껴나가게 한다. 방어자는 앞발을 왼쪽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미끄러뜨림으로써 공격선상 밖으로 나가게 하는 움직임을 도울 수 있다. 왼손이 패링할 때 오른손을 높게 유지하고 받아치기 준비한다. 스토핑 상대 선수의 펀치가 가해질 때 상대 선수의 오른쪽 글러브를 감싸쥔다. 오른쪽 글러브를 감싸쥔 후 다른 방법으로 상대의 어깨 오른편 안쪽에 잽을 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 선수가 스트레이트 라이트를 준비할 때 몸의 마이너스 125 균형과 공격 자세의 위치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두 번째 방어로 턱은 어깨 뒤 오른쪽으로 잘 돌려야 한다. 상대의 두 번째 가격을 피한 후 공격을 할 때에는 왼쪽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힘을 뺀 오른손으로 해야 한다. 슬립 아웃사이드 마이너스 체중을 왼쪽 다리로 옮기며 균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왼쪽 어깨를 낮추기 위하여 두 손을 높게 유지한 채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구부린다. 마이너스 왼쪽 다리의 구부림 또는 왼쪽으로의 발 이동 동작은 상대방의 오른쪽 치기를 오른쪽 어깨 위로 지나가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받아치기는 어느 손으로도 행할 수 있도록 공격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슬립 인사이드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시킨 오른발에 체중을 옮긴다. 마이너스 상대의 글러브가 왼쪽 어깨 위로 지나가도록 오른쪽 어깨를 낮추고 왼쪽 어깨를 약간 안쪽으로 돌린다. 마이너스 어느 손으로도 받아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한다. 4몸통 스트레이트의 방어. 엘보우 블라크 허리를 이용하여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쪽 팔꿈치와 팔뚝으로 상대 선수의 라이터 스트레이트를 막는다. 발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밀착시킨다. 오른쪽 받아치기를 하기 위해서 등을 돌릴 때 시선은 상대 선수의 동작을 관찰해야 한다. 턱은 어깨로 감싼다. 아웃사이드 패링 아웃사이드 방어자의 오른쪽으로 펀치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상대방 오른손의 손목이나 팔뚝을 오른쪽 글러브의 안쪽으로 밀어낸다. 방어자는 즉시 그의 앞발을 옆으로 약간 벌려 방어 자세가 쉽게 유지되도록 한다. 왼손은 받아칠 준비를 한다. 5안면 후계 방어. 포함 블라크 오른손은 경계하는 것 같은 상태로 움직이고 엉덩이를 돌려서 오른쪽 어깨나 레프트 훅 안으로 오게 한다.
공격하는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막는 방법으로는 방어 선수의 오른쪽 어깨 또는 팔뚝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어떤 받아치기도 오른쪽 어깨가 돌면서 생기는 큰 힘을 이용하여 공격 준비 상태에서 왼손으로 가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웨즈 블록 웨지 블라크 오른손은 재빨리 상대편 팔꿈치의 굽어진 부분에서 방어용 가격을 가하면서 방어자는 빠르게 공 격해 오는 레프트 훅 안쪽으로 움직인다. 동시에 안쪽 발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대의 레프트 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왼손은 받아치기나 상대의 오른손 공격을 피하기 위해 힘을 뺀 상태에서 상대의 동작을 예리하게 웨즈 인사이드, 웨지 주시하여야 한다. 6몸통 훅의 방어. 가 인사이드 웨지 오른손을 밑으로 재빨리 내리면서 상대 선수의 왼쪽 훅에 응수한다. 방어자의 오른팔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고 곧게 뻗은 상태여야 한다. 왼손은 받아칠 준비 자세를 취하거나 상대 선수의 오른손을 정지시킨다. 나 엘보우 블록 엘보 블라크 몸통은 허리를 이용 왼쪽으로 돌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바싹 붙인다. 오른손 팔뚝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상대 선수의 훅을 막는다. 발은 충격을 완화시킨다. 왼쪽 받아치기로 응수한다. 7몸통 어퍼컷의 방어. 가 엘보우 블록 엘보 블라크 다음과 같은 동작에 의해 어퍼컷을 팔꿈치로 저지한다. 마이너스 허리를 이용하여 상체를 회전시킨 후 팔꿈치를 이용하여 상대의 어퍼컷을 빗나가게 한다. 왼쪽 팔꿈치는 라이트 어퍼컷을 방어하고 오른쪽 팔꿈치는 레프트 어퍼컷을 방어한다. 발을 원래의 거리를 유지하고 팔꿈치는 레프트 어퍼컷을 방어한다. 몸 안쪽에 턱을 붙이고 어깨를 웅크린다. 하나. 복싱 경기 전략 1. 더블 펀치 더블 펀치란 공격 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연속해서 가격하는 두 개의 가격을 말한다. 시합에서의 더블 펀치는 제1의 가격 후 상대 선수로 하여금 거의 판단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한 개의 가격을 더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손에 의한 것과 양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한 손에 의한 더블 펀치는 한쪽 손으로 한 군데 또는 그 이상의 목표에 가격하는 방법이다. 이 더블 펀치는 순간적이며 타격의 목표가 여러 개 있으므로 아무리 반응 동작이 빠른 선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타격을 예측하고 그것을 방어하기는 극히 어렵다. 그가 한 손 더블 펀치 하면 레프트 더블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왼발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상체 또는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방어 자세를 흐트러뜨린 후 약한 스트레이트에 이어 두 번째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강하게 가격한다. 마이너스 두 번 계속 가하는 이 연타는 두 발을 약간 앞으로 스텝 인 스텝 인하여 가한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오른 주먹은 턱 밑에 두고 다음 공격 또는 방어에 대비한다. 앞면 라이트 더블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앞면 라이트 더블 스트레이트는 고도의 타이밍과 손과 발의 속도 그리고 균형을 요한다. 카운터로나 상대방의 리듬을 깨는 펀치로 매우 효율적이다. 첫 번째 라이트 펀치는 득점하기 위해서나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하기 위해 가격한다. 오른쪽 어깨의 빠른 반동을 따라서 왼발은 더 강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치기 위해 자리를 잡고 따라서 오른발도 움직인다. 선수가 두 번째 라이트 펀치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연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앞면 더블 잽 마이너스 첫 번째 잽을 가격한 후 두 번째 잽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위해 앞발을 더 전진시킨다. 첫 번째 잽을 넣은 팔이 반쯤 되돌아왔을 때 두 번째 잽이 던져진다. 빠른 속도가 필수적이다. 몸통 더블 잽 마이너스 몸통 더블 잽은 짧은 거리 공격을 위한 안쪽 위치를 확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왼쪽 발을 빨리 움직이고 턱은 왼쪽 어깨에 붙이며 오른쪽 글러브는 높이 든다. 뒷다리로부터 움직이고 몸통에서 안면으로의 공격 전환 이 아주 효과적인 공격 기술이다. 몸통 잽에 이은 앞면 잽 마이너스 잽은 득점을 하는 펀치로 혹은 페인팅 후 공격을 가하기 위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데 사용한다. 앞발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 번째 잽을 가하기 위해 마이너스 132 마이너스에 몸은 바르게 세워야 한다. 앞면 잽에 이은 몸통 잽 마이너스 첫 번째 잽은 단지 페인팅에 지나지 않는다. 복부 쪽으로 두 번째 잽을 가하기 위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때 뒷다리를 구부린다. 뒤이어 상대 복부 라이트 더블 훅 마이너스 몸통에 훅을 가격한 후 그 팔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안면에 훅을 가한다. 안면 훅의 효과는 오른쪽 다리를 펴는 동시에 허리를 돌리는 데 따라서 강해진다.
이때 왼팔은 턱 앞에 둔다. 안면 레프트 더블훅 마이너스 안면 레프트 더블훅의 가격은 특히 왼손잡이 선수에게 유효한 것으로 라이터 더블훅보다 용이하다. 안면의 더블훅은 왼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강해진다. 몸통 레프트 훅에 이은 안면 레프트 훅 마이너스 상대의 잽을 피한 후라면 더블훅은 카운터로 더 잘 가격될 수 있다. 상대방의 안쪽으로 접근한 후 첫 번째 레프트 훅을 넣는다. 왼쪽 어깨의 회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레프트 훅을 가하기 위해 앞발을 약간 앞으로 내디딘다. 이러한 카운터는 안면 쪽으로 날아오는 상대방의 라이트 잽 또는 스트레이트를 피했을 때 더욱 유효하다. 안면 레프트 훅에 이은 몸통 레프트 훅 마이너스 2 더블 훅은 체중이 오른쪽 다리에 실린 채 상대방 잽 공격의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쓰일 수 있다. 몸의 레프트 훅을 가격한 후 왼쪽 어깨를 빨리 끌어당긴다. 나 양손 더블 펀치 양손의 더블 펀치 공격은 좌우 어느 쪽부터 시작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왼손 페인트 가격을 한 후 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심자는 공격에 자기 방어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왼쪽에 의한 제일 가격을 하는 편이 좋다. 장거리로부터의 양손의 더블 펀치는 소위 원투 펀치이다. 이것은 안면에 재빨리 좌우 스트레이트를 가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격은 왼발의 신속한 스텝을 이용하여 행한다. 이 펀치에 대한 방어는 오른손 손바닥의 블로킹과 왼쪽 어깨의 블로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방어자는 상체를 오른편으로 회전시키고 체중은 오른발에 옮긴다. 몸통 라이트 훅에 이은 안면 레프트 훅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아 상대방의 공격을 피한 후 라이터 훅으로 날카롭게 명치를 가격한 다음 가속을 주어 레프트 훅을 가격한다. 라이트 훅은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 몸은 적당한 위치에 두어야 하고 발은 정확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 몸통 레프트 훅에 이은 안면 라이트 훅 마이너스 레프트 훅으로 몸을 가격하고 오른쪽 다리를 펴는 것과 동시에 오른주먹에 가속을 주어 라이터 훅을 안면에 가격한다. 안면 레프트 훅에 이은 라이트 훅 마이너스 2 더블 펀치는 중간 혹은 짧은 거리에 있을 때 효율적이다. 이것은 키가 작은 상대와 경기 시에 더욱 효과가 있으며 레프트 훅의 형태는 상대방이 어떠한 펀치를 던지는가에 달려있다. 즉 상대방의 리드 펀치 안쪽에서 가격하거나 혹은 상대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펀치 밑에서 가격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짧은 훅을 가격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방어선 근처에서 호영을 넓게 그리면서 왼쪽 훅을 가격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체중은 오른발에 옮겨지고 위치 및 자세는 자연히 두 번째 훅을 안면에 가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안면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 원투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두 개의 가격을 같은 정도로 하기는 힘들다. 최초의 가격은 페인트에 불과하고 두 번째의 가격은 강하게 가격한다. 왼발은 앞에 있어야 하고 오른발은 뒤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복합적인 더블 펀치 안면 레프트 훅과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안면 레프트 훅과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상대편을 향하여 왼발을 인스텝 인마이너스 스텝하고 제일 가격을 가한 후 오른발을 전진시키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가격한다. 잽 마이너스 스텝 마이너스 훅 마이너스 레프트 잽으로 목표까지의 거리를 조절한다. 앞발이 신속하게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허리를 강하게 회전시켜 강한 레프트 훅을 안면에 넣는다. 안면 으로의 더블 잽의 경우처럼 첫 번째 잽을 넣은 손이 되돌아왔을 때 레프트 훅을 넣는다. 몸통 잽에 이은 안면 레프트 훅 마이너스 첫 번째 가격은 상대를 교란시키는 페인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레프트 훅에 대해 가드가 더 벌어진 상태에 있게 한다. 레프트 훅을 넣기 전에 앞발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격할 레프트 훅의 각도가 정해진다. 안면 잽에 이은 안면 레프트 훅 마이너스 여기에서도 레프트 잽의 역할은 페인팅이다. 앞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짐과 더불어 레프트 훅을 넣는다. 안면 잽에 이은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원투로 알려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펀치는 제2의 라이터 스트레이트를 위해 잽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잽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대한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잽으로 측정한 목표 지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가격해야 한다. 오른쪽 다리가 나아감에 따라 허리와 어깨는 빠르게 회전시키며 특히 순간에 팔이 가속될 때 뒷발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가격 후 왼손이 방어 위치로 즉시 돌아와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안면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이은 몸통 레프트 훅 마이너스 상대방의 왼쪽 공격에 대한 카운터로 유용한 이 펀치는 펀치가 되돌아올 때 오른발로 사이드 스텝을 밟는 것을 포함한다. 체중이 오른쪽 다리로 옮겨지면서 상대방의 공격선 밖으로부터 카운터를 넣는다. 왼발은 체중이 다시 옮겨질 위치에 있어야 하고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복부의 두 번째 펀치를 가격한다. 몸통 레프트 훅에 이은 앞면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상체에 레프트 훅을 넣기 위해 상대방 발의 위치 안쪽으로 왼발을 내디딘다. 어깨를 낮추면서 레프트 훅을 복부에 가격한다. 이 동작에 이어 상대방의 왼쪽 글러브 안쪽에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가격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 안면에 레프트 훅으로 연타할 수 있다. 안면 잽에 이은 라이트 어퍼컷 마이너스 안면 잽에 이은 라이트 어퍼컷은 가드를 기피하고 몸을 숙이는 상대방에게 유효한 기술이다. 잽으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오른발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턱에 어퍼컷을 가격한다. 안면 잽에 이은 복부 라이트 어퍼컷 마이너스 잽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뒤쪽에 있는 오른발을 전진시키면서 복부에 어퍼컷으로 공격한다. 잽 가격 직후 상대방의 가드 안쪽으로 짧은 거리 레프트 훅을 넣는다. 이 연속 가격과 방어 현대 복싱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술이 풍부한 경기자가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는 일련의 가격을 하고 난 후 다른 동작으로 재빨리 옮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시합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관건은 연속적으로 가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연속 가격은 근거리, 중거리전의 기초이며 여러 가지 목표에 양손으로 연속해서 가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펀치의 신속한 변화는 상대방의 방어 자세를 혼란시켜 결국 경기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공격 반격의 연타는 공격 또는 반격에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공격의 경우에는 1차적인 가격 후에 거리를 유지하고 연속 스트레이트로 연타를 전개시키며 혹은 근거리 전으로 끌어들여 어떠한 위치에서도 짧은 가격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대의 공격 후 반격을 통하여 상대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연타는 상대의 방어 자세를 고려해야 한다. 연타를 할 경우에는 먼저 행하려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상대의 주의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이 페인트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타는 가격할 때 한 가지 가격이 끝난 자세와 동시에 다음 가격을 위해 기본 자세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타를 할 때 번갈아가며 양발로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완전히 체중을 한쪽 발로부터 다른 발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체를 이용하여 밸런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타할 때의 자세와 밸런스 왼쪽 잽에 이어서 스텝을 이용하여 왼쪽 훅을 안면에 가한다. 다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어퍼컷을 몸에 가격한다. 이 몸통 공격에서 상대의 가드가 내려갔을 경우 안면에 짧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가격한다. 이 연속 가격의 특징은 최초의 왼쪽 훅을 안면, 그리고 최후 결정타인 오른쪽 짧은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가하는 데 있다. 최초의 훅은 약간 크게 안면을 겨누고 다음에 왼쪽 몸을 공격해서 수비를 교란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가격하는 것이다. 즉 레프트 훅으로 얼굴을 가격한 후 약간 사이를 두고 레프트 훅이나 레프트 어퍼컷을 몸에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가한다. 삼받아치기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후퇴하거나 더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치기 공격이 더 효과적이며 어떤 펀치에 대해서도 받아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운터를 가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중이 실린 쪽의 팔주먹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대편이 접근해와서 체중이 한쪽으로 실렸을 때 더욱 유리하며 사이드 스텝, 백스텝, 더킹, 위빙 등의 방어 동작이 취해져야 한다.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을 신속히 피하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알아차려서 이에 대한 역습을 감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가격은 발의 위치 스탠스에 주의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타격 기술을 숙달시켜야 한다. 스토핑에 의한 레프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레프트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스토핑한 후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기 한다. 위빙에 의한 레프트 어퍼컷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위빙하여 레프트 어퍼컷으로 받아치기 한다. 슬리핑에 의한 라이트 앞면 어퍼컷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레프트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슬리핑 하이어 라이트 안면 어퍼컷으로 받아치기 한다. 더킹에 의한 복부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라이트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더킹하여 복부의 라이터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기 한다. 백스텝에 의한 라이트 크로스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레프트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백스텝하여 라이트 스트레이터 크로스 카운터로 받아치기 한다. 레이백에 의한 라이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레프트 잽이나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레이백한 후 라이터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기 한다. 암블럭을 이용한 레프트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상대 선수가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공격할 때 오른팔을 이용하여 암블럭한 후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받아치기 한다.